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학생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모의 상담 같은 걸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플을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 점수대 상황인데 어떤 사례에는 무슨 조언이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걸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토플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작하는 마인드셋부터 좀 다지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무조건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실현 불가능한 꿈을 실현 불가능한 시간 안에 너무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죠. 30점부터 120점을 하루 만에 만들어주세요 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드래곤볼의 정신과 시간의 방이나 아니면은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시간이 대칭적으로 달라지는 블랙홀 옆에 있는 행성 정도에서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골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골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한다,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사실 모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아마 말씀을 하실 테니까 이제 이거는 좀 스킵하고 두 번째 근데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생각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막 드립다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다시 다 풀었다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빨리 뭔가를 이뤄낼수록 여러분들이 무언가에서든 성공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접근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간 손해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사실. 시간 손해만 보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비용 손해도 보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개선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더 잘하려고. 하나라도 더. 그냥 과제를 제출한다가 아니라 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항상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누가 그냥 보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낸다라는 욕심을 내주시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인드셋. 아시겠죠? 마인드셋.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6, 7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학생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만 짚고요. 사실 점수대별 노하우 영상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링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60, 70 이 정도 점수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토플 학원을 당장 그냥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영어부터 좀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처음에 되려고 하면은 체력부터 길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체력이 필요하십니다. 그 체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단어가 먼저 되겠죠. 단어를 모르면 장사가 없습니다. 단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군대를 갔다 왔냐면은 저는 통역하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통역병이었거든요. 뭐 어학병이라도 하는데 전국에서 한 달에 한 20명씩 뽑습니다. 요새는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어학병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내로라는 이제 군대 가야 하는 남자들 중에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물론 가주사를 떨어지고 나서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기가 막혀요. 다 기가 막힌데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 군대 용어를 몰라서. 군대 용어는 따로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는 몇 가지 외운 걸로는 이게 통역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따라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걸 몰라서 떨어지는 거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어를 모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암만 잘난 통역사라도 회의에 들어가서 필요한 단어를 모르고 들어가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아주는 게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장사 없다 단어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문법을 뭐 좀 아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을 봤는데 6, 70점이 안 나온다? 근데 내가 문법 학원에 갔는데 문법을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는 걸 설명한다 어쩐다 할 그런 입장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기초부터 싼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어를 설명하고 있네? 아니 난 토플하는 사람인데 주어를 설명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도 시험은 보러 가야 되니까 기초 실습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 실습이란 문장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6, 70점대는 토플을
문장 단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플 전체 응시자 인구의 이 피라미드를 그려봤을 때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이 8, 90점대. 대한민국 토플 평균 점수가 87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도 높기도 하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계획들에 좀 충족하는 점수이기는 합니다. 자, 8, 90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문장 단위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잘할 수 있고, 이제 문단을 어느 정도는 갖춰줄 수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아시겠죠? 문장은 잘하고 문단은 어느 정도 갖춰줄 수 있는, 약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휘 암기가 아직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동의어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의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저 말로 됐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저 말을 이 말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것까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아직 문법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시면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필요한 내가 잘 모르든 예를 들어서 수동태, 뭐 진행형, 아니면은 뭐 분사, 뭐 부사, 투부정사,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가물가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럼 다시 한번 봐서 그 이해를 굳혀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 위주로 집중해서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또 뭐냐, 단계별로 실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단별로 해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문단별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단위로만 하면은 사실 8, 90점에 필요한 게 못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단별로 공부를 하시면, 리딩, 리스닝에서도 마찬가지죠. 문단별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만 다 맞춰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수는 다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토플을 뭐로 공부하자? 문단별로 공부를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단계인 이제 100점에서 110점 정도입니다. 선생님, 100점이랑 110점은 다르지 않나요?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100점에서 110점은 이제 어휘와 동의어를 암기를 하는 게 중요는 합니다. 왜냐면은 동의어 때문에 이제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리딩 리스닝 점수가 이제 이때쯤 되면 한 27점 이상은 최소 나와주거든요. 27점 이상 최소 나와주는데, 그 27점에서 이 3점 감점이 된 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직 내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이 말의 문맥을 제대로 캐치를 못해서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탄탄하면 사실 그럴 일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단어를 아직도 외워주시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문법, 그러니까 도치라든지 뭐 가정법, 뭐 그리고 이제 뭐 동격어구, 뭐 구문, 뭐 비교 구문,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한번 이해를 다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실습은 여러분들이 100점은 사실 다 하셔야 되지만 110점 정도를 목표를 하시고, 실제로 그 정도 사정권에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리딩 리스닝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스피킹 라이팅에서 25점 정도를 이상 받으시려면 여기서는 스피킹 라이팅에서 먼저 통합형을 만점으로 붙여주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합형이란 Reading, Listening, Speaking, 아니면 Reading, Listening, Writing이 모두 다 같이 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에서 내가 잘 이해를 했으니 잘 요약만 해서 전달을 하면 만점이 나오는데,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요약을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통합형에서 요약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과반수 이상의 점수가 통합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줘도 점수는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120점, 115에서 120, 이 정도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토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없지는 않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조건 당연히 실전 풀이 위주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실전 풀이를 하실 때 좀 한계적인 상황에서 하시는 거이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80%의 시간만 가지고 풀이를 하고 뭐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표현을 좀 더 사용을 해주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더 다양한 표현, 아니면 다양한 문장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어야 이제 그 스피킹 라이팅에서 만점이 나옵니다. 너무 막 복잡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한 거라도 조금씩 트위스트를 줘서,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내가 네이티브하게, 아니면 뭐 플루언트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리딩, 리스닝은 거의 만점이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킹 라이팅에서도 통합형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다 이해가 되고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일한 어떤 마지막 관문 같은 게 바로 독립형의 개선이고, 이 독립형의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쌓고, 그리고 표현도 많이 쌓고, 그리고 이제 실전 대비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이게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을 많이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점수대별로 뭐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좀 빨리 짚어드리는 약간 좀 속성,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저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겠죠. 사실 많지는 않아요.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례 첫 번째입니다. 교환 학생을 가려고 하는데 토플 80점이 필요하고 현재 수능 2등급, 토익은 약 800점 중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어떻게 공부하긴 어떻게 공부합니까? 열심히 하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할까를 가지고 보신다면 대체로 그냥 학원에서는 그냥 중급반을 일단은 등록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아마 이 정도 점수대가. 네. 그리고 일단은 먼저 여기 토플 80점에 대한 그 fear를 좀 없애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아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달성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2등급이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문법은, 그리고 어휘는 토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이 정도 점수대에 있으신 분들이. 토익도 뭐 보니까 토익 800점이나 뭐 수능 2등급이나 엄청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어휘는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실 토플 어휘와 실습, 단계별 실습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토플이랑 수능이랑 토익이 다른 게 이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가지가 모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딩을 가지고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단계에서는 아직 어휘가 절대적입니다. 어휘가 절대적이고, 리딩이 늘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냐? 리스닝을 잘해야 돼요. 자, 리스닝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리스닝이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모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피킹 4문제 중에 3문제, 그리고 라이팅은 2문제 중에 1문제가 사실 리스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리스닝을 잘하면 스피킹 라이팅도 당연히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리스닝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피킹 라이팅은 그 다음 연습을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스피킹 라이팅은 반드시 연습을 하고 반드시 첨삭을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첨삭을 받아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습득을 하면서 점점 더 올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다음 거. 자, 사례 2. 자, 회사에서 MBA 유학 기회. 부럽다. 자, 토플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잔뼈가 굵으시고, 그리고 애초에 이 유학 기회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셨고, 그죠? 학습 능력은 뭐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몇 가지 리스크. 우선 첫 번째, 너무 바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너무 자신의 방향이 강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풋에 대해서 좀 뭔가 이게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게 좀 빠르지가 못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MBA 말고 또 LLM이라는 법학 석사도 좀 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 정도 점수가 되시면은 대체로 이미 한 90점 중반에서 100점 중반 정도를 이미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110에서 뭐 한 120 정도 사이를 가지고 목표를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무조건 일단은 리딩, 리스닝 수업은 사실 뭐 좀 중요성이 좀 줄어들고요. 스피킹 라이팅이 아무래도 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에서 먼저 첫 번째, 이 기준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준. 지금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싶은데 이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가?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죠. 어느 정도 써줘야 저 정도 점수가 나오냐가 잡히지가 않으면 사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생각처럼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준을 먼저 빠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알면 두 번째로 노하우도 당연히 습득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내용을 잘 설득력 있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내용에서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을 집어넣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첨삭을 받아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사실 리딩 리스닝은 여기에쯤에 오신 분들께서는 크게 막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리 문제나 뭐 아니면은 인퍼 문제 뭐 가끔 틀리는 거나 뭐 아니면 단어가 뭐 가끔 모르는 거에서 하나 나왔다, 이 정도에서 틀리는 정도지. 웬만하면 다 맞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피킹 라이팅에서 저 기준을 먼저 잡고 노하우 습득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받으시는 거, 이 세 단계. 근데 이제 저것도 뭐 물론 뭐 기준, 노하우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과제 제출이 잘 안 되면은 이것도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권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아니면 아침 일찍 이렇게라도 제출해 주셔서 첨삭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건 어느 학원에 가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례 넘버 3. 미국 유학생, 뭐 미국 아니면 뭐 캐나다, 많이 시죠. 네, 많아요, 많아. 자, 리스닝 스피킹은 잘 나오는데 리딩이나 라이팅이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 리스닝 스피킹이라도 잘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면 저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공부하면은 제일 올리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닝 스피킹은 잘 나오는데 리딩 라이팅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중에 대체로 다들 어려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게 보통 스피킹, 라이팅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체감 난이도가 있고 언어의 실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랑 실제 난이도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체감 난이도가 높은 거는 스피킹, 라이팅이지만 언어의 난이도가 높은 거는 사실 리딩, 라이팅입니다. 언어의 난이도, 왜냐면 이게 일단 학술적이고 내용 자체가 학술적이고 그리고 어휘의 수준이나 문장의 수준이 확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특히 라이팅에서는 이제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먼저 아시는 상황에서 먼저 뭐부터 보충해 주셔야 되면 어휘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했다, 영국에서 유학했다, 캐나다에서 유학했다, 호주에서 유학했다, 영미권에서 유학했다, 뭐 어디서든 유학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갔다 왔는데 영어 막 기초회화밖에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막 1년, 2년만 갔다 왔는데 막 무슨 디베이트상 휩쓸고 다니고 무슨 뭐 말하기 대회 무슨 상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SAT 막 만점 가까이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어휘의 차이예요. 어휘. 예. 어휘가 얹어지면 학술적인 영어가 되는 것이고 어휘가 없으면 그냥 기초 영어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영어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진짜 어휘만 암기를 하고 이 내용의 깊이가 보여지는 모험의 쓰임만 몇 개 보여줘도 대체로 점수가 나온다. 물론 열심히 하면. 네, 열심히 하면.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4. 자,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입니다. 산지는 10년 됐는데 토플 점수가 35점입니다. 목표는 80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열심히 해야지. 이건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요, 죽지 마세요. 자, 어쨌든 토플 점수가 35점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있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어디서 검증되지 않은 약간 그런 노하우로 수업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해서 뭐 노하우가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엑세큐션, 그러니까 실행까지 못 갔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제를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전혀 못 갔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표 80점까지의 괴리가 엄청 커 보이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 상당히 좀 큰 벽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이 35점과 80점의 차이는 80점에서 100점 가는 거의 차이랑 차이가 막 3배씩 나오고 막 그래 보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게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점수가 되고 상승 난이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로 목표하시는 80, 90, 100, 110 이렇게 120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점수가 이제 뭐 사실 1점 올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81에서 91로 올리는 거랑 101에서 110으로 올리는 거랑 이게 뭔가 1점마다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80, 90까지는 올리기가 꽤나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80점까지는 그렇게 올리기 어렵지 않으니 열심히 하면 성과가 충분히 나오는 영역이니 걱정하지 마셔라. 우선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는 학생마다 좀 케이스가 달라요. 네, 학생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케이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들어가는 뭐 말은 똑같습니다. 왜냐? 35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리딩이 제일 높든지 리스닝이 제일 높든지 스피킹이 제일 높든지 라이팅이 제일 높든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여기서는 뭐 어차피 그냥 일단 뭐부터 한다? 무조건 리딩부터 하셔야 돼요. 리딩부터. 아시겠죠? 리딩부터. 리딩이 전체 섹션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 같은 겁니다. 리딩부터 되면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뭐 축구 선수를 하고 싶든 농구 선수를 하고 싶든 뭐 배구 선수를 하고 싶든 야구 선수를 하고 싶든 일단 체력과 힘 이거부터 되면 어디에서든지 더 유리해지는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딩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딩부터 일단 하셔라. 리딩부터 하시고 리딩이 한 15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맞추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리스닝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리스닝도 절반 맞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 스피킹 라이팅으로 슬슬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다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사례들이 특히나 이제 어떤 사례들이 많냐면은 뭐 돈은 상관없으니까 이제 뭐 그냥 일단은 수업부터 해주세요. 뭐 하루에 4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하루 4시간씩 수업하고 이러면은 사실 잘 나오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죠? 예, 뭐 어떤 목적의식이 충분하고 학습 습관도 있는 학생이 가가지고 4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은 거기서 충분히 이제 베네핏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체로 이 정도에 있는 학생분들이 이제 사실 미국에서 유학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1의 목적이 영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35점이잖아요. 그러면은 학습 습관이 아직 안 갖춰진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학습 습관이 아직 안 갖춰진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먼저 일단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예. 단어 외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죠. 당장에 시작할 수 있죠. 그죠? 네. 문법 공부한다? 당장에 시작할 수 있죠. 네.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거는 자, 우리 엘리트 국제학교 출신이고 IB, SAT도 다 했는데 토플이 안 나옵니다. SAT 기준 1500점 넘게 나오는데 토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SAT가 1500이 넘는다는 거는 그래도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보러 가도 아마 토플이 뭐 100점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1500점 이상이 나오는 학생들이 뭐 100점이 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110점 후반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사실 그냥 그거죠. 예, 스피킹 라이팅이죠. 예, 이거는 사실 이 사례랑 아까 그 MBA 사례랑 뭐 이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SAT에서 이제 아니면 IB에서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이제 스피킹 라이팅 이걸 이제 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라이팅은 사실 만약에 저 SAT에서도 뭐 라이팅을 따로 이제 공부를 했거나 하면은 잘 받겠죠. 잘 받겠는데 근데 또 토플에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우선 첫 번째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모범 답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 그리고 세 번째 첨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줬을 때도 이제 그 습득하는 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습득하는 속도가 이제 빨리 되려면은 뭐 저 첨삭을 가지고 반드시 재실습을 해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 첨삭 재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첨삭하는 걸 반드시 내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은 사실 근데 원하는 점수는 뭐 대체로 한 달 내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어찌됐든 이제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좀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점수대별로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초점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본인 사례에 일치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만약에 이제 어디서든 어떤 뭐 토플이든 무엇이든 뭐 어떤 학원이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간. 내가 이거에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슨 요일, 그리고 몇 시에부터 몇 시, 그리고 이제 이 기한 이거까지 이렇게 좀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와 목표, 현재 점수는 어떻게 되고 목표 점수는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타임라인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어학 시험이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 점수를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들이 대체로 이제 다른 것들과 이제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거에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저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이게 뜻대로 저게 뜻대로 다 될 수 있으려면 타임라인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나올 때까지 기간도 있고 이거 리포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학교마다 또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시험 본 것만 내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쭉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또 사례가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또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